이 제품은 딱 집어서 말해드릴게요. 지성 있으세요. 밀착력과 지속력은 최상입니다. 하지만 속건조가 있거나 건성 피부라면 당길 수가 있어요. 고급스러운 윤곽은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지속력은 아쉽습니다. 피부에 바르자마자 약간 좀 착착착착 붙는 듯한 약간 자석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확실히 피부결 표현이 예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에 딱 스킨핏 진짜 얇게 발리는 그 경량 파데 같은 느낌? 우리 물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드디어 3월 파데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유난히 백화점의 신상 제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3월에 출시하는 제품들 빠르게 구매해서 테스트까지 전부 다 마치 이번에 리뷰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자, 백화점의 자존심을 걸 승자는 바로 무엇일까? 진짜 마음에 드는 파데 하나 찾았어요. 제가 이번 신상 중에서는 나스, 스쿠, 디올 총 3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제 피부 타입은 속건조가 느껴지는 건성에 조금 더 가깝고요. 21호에서 22호 정도 사용을 하는 뉴트럴 피부 컬러입니다. 모공 개수 많은 편이고요. 완벽한 커버보다는 좀 내추럴한 스킨핏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잘 썼던 쿠션들은 헤라 블랙 쿠션, 힌스, 하밍 등등 제형의 폭은 굉장히 넓게 잘 써주는 편이고요. 우리 물랑이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디올입니다. 디올은 파운데이션이 리뉴얼되면서 신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광채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그리고 세미매트와 블러 피니쉬함을 느낄 수 있는 스킨웨어 파운데이션이에요. 제가 기존에도 디올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을 사용해봤지만 디올하면 그 특유의 피부가 당기고 건조함이 느껴지다 보니까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매했던 이유는요. 이번 좀 글로우가 기대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디올하면 가장 유명한 거는 이 세미매트 제품이다 보니까 세미매트 먼저 리뷰를 해볼게요. 세미매트에서 매트 쪽에 조금 더 가깝고요. 바르자마자 픽싱력이 진짜 빨라요. 그래서 저는 건성 피부잖아요. 건성으로서는 그렇게 썩 잘 맞는 파운데이션은 아니에요. 이거는 수부지가 써도 약간은 당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픽싱력이 좋은 만큼 밀착력 좋고요. 오랫동안 유지되는 롱웨어 그거 인정해요. 이 제품은 딱 집어서 말해드릴게요. 지성 있으세요. 지성이 봄, 여름철에 썼을 때 가장 만족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으로 추천을 드려요. 제가 건성 피부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을 테스트하는 저만의 방법과 노하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브러쉬로 얇게 피부에다가 깔아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퍼프로 두드렸는데 이 퍼프가 블렌딩 되면서 자연스럽게 밀리면 그거는 픽싱력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뜻이고, 바로 밀착이 돼서 퍼프로 두드렸을 때 블렌딩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픽싱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써봤을 때는 픽싱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거의 블렌딩이 안 되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렇게 픽싱력이 빠른 것들은 건조함이 같이 동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네, 건조하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밀도감이 굉장히 좋고 피부에 쫀쫀하게 붙는 게 느껴졌거든요. 픽싱력이 좋다 보니까 커버력도 같이 올라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에 발랐을 때 굉장히 보송하게 올라가고 밀착력과 픽싱력 둘 다 잡았다 보니까 쌓아서 커버시켜주고 싶은 분들한테는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커버력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 지속력도 괜찮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무너짐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유분감이 피부 위에 살짝 도드라지게 올라오다 보니까 기름기만 살짝 닦아준다면 무너짐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딱 이 제품을 한 줄로 평가를 해본다면 밀착력과 지속력은 최상입니다. 하지만 속건조가 있거나 건성 피부라면 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벨벳의 끝판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값하는 친구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은근 기대를 많이 하고 구매한 디올 아이템인데요. 피부에 얇게 올려서 밀착시켜줬는데 밀착시키면 시킬수록 예쁘게 윤곽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속건조가 있는 건성 피부라고 했었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건성 복합성이 쓰세요. 디올 중에서 꽤나 얇은 플루이드 타입으로 고급스러운 윤곽까지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앞에 소개한 벨벳이랑 비교하면 훨씬 더 천천히 픽싱되는 느낌 들었고요. 피부에 올린 뒤에 블렌딩 시킬 때도 천천히 피부에 밀착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에 바로 쌓았을 때는 약간 두껍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픽싱 시키고 그 위에 또 픽싱을 시켰을 때는 쌓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밀도감도 마음에 들었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 제품 시간이 지났을 때 각질 부각, 오일이 약간 무너지면서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느낌 어쩔 수 없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올 제품을 썼을 때 약간의 그 무너짐이 신경 쓰였었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 쓸 때 그 무엇보다도 스킨케어를 잘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썼을 때 나쁘진 않았지만 코 옆에 입가 주변에 얇은 부분이 들뜨는 느낌 있었다 보니까 이 글로우 제품은 시간이 지났을 때
무너짐은 약간 지저분합니다. 한 줄 평을 소개해볼게요. 고급스러운 윤광은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지속력은 아쉽습니다. 두 제품 중에서 딱 하나만 추천을 해보자면 전 속건조가 있는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벨벳 제품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오히려 스킨케어 짱짱하게 해주고 이 벨벳 제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피부 뭘로 깔았냐고요? 이 벨벳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에 잘 써주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두 번째는 스쿠입니다. 여러분 스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거 그래도 나름 유명하거든요. 제가 이 제품 어떻게 알게 됐냐? 제가 얼마 전에 얼루어라는 잡지사 브랜드랑 에디터님이랑 같이 촬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신제품 라인업으로 있었던 게 스쿠였어요. 이 제품 2월 중순쯤에 출시된 아이템인데 사전에 써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와씨 내가 이거는 출시되면 무조건 산다. 무조건 이거 내가 구매 갈긴다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고요. 컬러는 총 두 가지로 구매를 했어요. 밝은 205번이랑 이건 조금 어두운 210번 두 가지 컬러를 구매했는데 컬러 톤의 차이가 굉장히 미묘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1호, 22호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장점이면 장점. 제형의 특징을 설명해보면 플루이드 피그먼트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얇은 글로우에 가까운데 저는 글로우보다는 약간 좀 수분광? 하지만 이 광이 너무 번들거리지 않는 광이라서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딱 추천하는 피부 타입 거의 모든 피부가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커버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보송한 매트함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거의 약간 피부 타입 많이 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으로 소개하고 싶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스파츌라보다는 브러쉬랑 더 궁합이 좋다고 느꼈어요. 제형 자체가 플루이드 타입이고 피부 위에 미끄러지듯이 밀착되다 보니까 모공과 요철을 살짝 지나가면서 메꿔줄 수 있는 브러쉬가 훨씬 더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피부에 올렸을 때도 되게 가벼운 세럼 같은 제형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비비와 파운데이션 그 어딘가 중간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바르고 나서도 피부가 편안했고 픽싱 속도도 적당했고 밀착력도 은근히 높은 편이에요. 픽싱 속도가 느리면 밀착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은데 이 제품은 신기하게도 천천히 픽싱이 되지만 천천히 밀착력이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생각보다 쓰면 쓸수록 더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요. 지속력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났을 때 기름기가 올라오기는 올라와요. 근데 지저분하게 몽글몽글 맺히진 않아요. 딱 파운데이션 위에 기름기가 살짝 올라오다 보니까 가볍게 티슈로 닦아냈을 때 금방 유분감 지워지긴 하거든요. 코 옆에 약간은 끼이는 느낌은 있었는데 입가 주위나 턱 주위가 지저분해지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각질 부각도 적었다 보니까 저는 은근히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저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 찾았어요 라고 했잖아요. 이거야 이거. 스쿠. 요즘에 딱 스킨핏. 진짜 얇게 발리는 그 경량 파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은 요거다. 약간 사심 담아서 스쿠 한번 써봐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돈값 하는 친구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다음은 나스입니다. 나스도 3월 초에 출시된 아이템이고 컬러는 총 두 가지 구매했어요. LA 1.5 그다음에 LA 2호. 약간 컬러 칩이 얼마나 섬세한지 알아보려고 구매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컬러 칩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직접 테스트 해보고 좀 섬세하게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형감으로 비교했을 때는 디올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고요. 꽤나 가벼워진 게 느껴졌어요. 피부에 올렸을 때 바르자마자 밀착되는 느낌 있었고요. 픽싱되는 속도는 중간 정도였습니다. 피부에 바르자마자 약간 좀 착착착착 붙는 듯한 약간 자석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확실히 피부결 표현이 예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제품은 세미 매트의 픽싱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아서 오히려 수부지, 지성분들이 썼을 때 피부 표현 예쁘다라는 생각 들 것 같고요. 커버력은 디올이랑 비슷할 정도로 꽤나 높은 커버력 보여줬거든요. 모공 커버도 나쁘지 않았다 보니까 얘도 약간 전체적으로 그 육각형을 잘 채워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속력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약간의 그 코 옆에 들뜸 그리고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을 때 각질이 올라오는 느낌은 들긴 들었거든요. 요철이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은 들었다 보니까 확실히 그 건조하신 분들이 썼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은 있다. 그래도 수부지나 지성이 썼을 때는 이거 꽤나 칭찬받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면요. 피부가 가장 편안했었던 제품은 스쿠 제품이었고요. 제형감에 있어서도 가벼웠던 제품도 스쿠 제품이었어요. 나스랑 디올의 세미
세미매트 제형을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나스가 조금 더 가벼운 제형감을 보여줬고 제형감이 있어서 가장 무거웠었던 제품은 디올이었습니다. 다만 디올의 글로우 제품은 스쿠랑 나스의 그 중간 어딘가의 가벼운 정도를 잘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버력은 디올이 가장 좋았어요. 그 다음에 나스가 비슷한 정도의 커버력을 보여줬고요. 스쿠 제품이 미세한 차이로 커버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을 보여줬어요. 다음으로 모공 커버가 신경 쓰이는 분들은 스쿠 제품이 모공 커버 가장 괜찮았고요. 나스와 디올이 동일하게 비슷한 모공 커버력을 보여줬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의 벗겨짐이나 무너짐에 있어서는 스쿠가 가장 예쁘게 무너지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 중간에서는 나스가 약간의 그 유분감만 올라오는 무너짐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디올에서는 세미매트 디올이 세 번째로 조금 덜 무너지는 현상, 그 다음에 글로우 디올 제품이 조금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육각형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은 스쿠랑 나스였고요. 이 두 가지 제품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고요. 개인적으로 아쉬웠었던 제품은 디올이었습니다. 디올 중에서도 세미매트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로우 제품은 약간의 건조함이 동반되다 보니까 피부가 당기는 느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랑이들 여기까지 백화점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었어요. 디올, 나스, 스쿠 제가 총 3가지 제품들을 비교했는데요. 제 피부 타입에 따른 리뷰다 보니까 물랑이들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부 타입별로도 조금 짧게 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더 보고 싶은 베이스 제품들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보고 싶은 제품들도 언제든지 아이디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